자, 오늘은 영상의 화각과 구도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카메라를 배우고 이쪽으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영상의 화각과 이 구도는 카메라하고 일단 거의 비슷하기보다는 똑같기 때문에 많이 이해들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라이트리하게 넘어가도 그걸 빨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카메라나 비디오나 영상은 똑같은 카메라 가지고 찍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많이 찍는 게 이제 5D 기존 캐논 계열 계통의 기기로 많이 찍는데 또 R 시리즈 카메라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R 시리즈는 캐논 R 시리즈 같은 경우는 비디오 찍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기로 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5D보다 가격 면에서도 좀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가지고 여러분들 쓰면 되고, 또한 전문 기기인 그냥 일반 비디오 카메라로 해서 찍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찍을 수가 있다.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카메라보다 비디오 카메라가 굉장히 찍기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디오 카메라는 전문 비디오 카메라로서 동작하기가 쉽고, 카메라는 아무래도 카메라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게 조금 숙달이 안 된 분들한테는 조금 거치장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로 찍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영상을 찍기 위한 저 도구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걸 찍든 상관이 없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굉장히 요즘은 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삼성이나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아주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이제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고화질로 찍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후로 가면 타임랩스와 하이퍼랩스를 또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의 화각과 구도는, 영상은 카메라 시간에도 배웠듯이 카메라 자체에 달린 카메라가 광각적이냐 아니면 표준이냐 줌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도가 다 달라진다. 자, 여러분이 관광렌즈를 만약에 썼다 보면 104도의 초광각 정도 꼈으면 104도를 가졌을 것이고, 그 위쪽에 관광렌즈를 가졌으면 75도와 47도 그리고 28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클로즈업을 시킬 것인가, 얼마나 폭넓게 배경을 넣을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도가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배웠듯이 줌 렌즈로 가면 갈수록 이 도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때요? 크게 찍을 수는 있어도 넓게 광범위하게 찍을 수는 없는 대신에 아래로 해서 내려갔을 때 85mm 아래로 내려가서 스탠다드 50mm 정도로 왔을 때에는 47도의 각도로 찍을 수가 있다. 17mm 초광각으로 내려가면은 104도의 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와이드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 네.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카메라 시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디오 카메라 하면 어때요? 예전에 우리가 찍던 비디오 카메라 하면 이렇게 분할이 돼 있었어요. 양분화가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카메라 자체에서도 비디오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내주다 보니까, 그게 누가 시작했나? 소니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캐논도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서 비디오를 첨가를 시켜놨는데, 한동안은 5D 가지고 굉장히 고가지만 그걸로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R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R 시리즈가
사진보다는 비디오에 치중을 둬가지고 R 시리즈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 가격도 저렴하고. 단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메라에 쓰시는 그 렌즈를 갖다가 이제 쓰시면 되고, 반대로 요즘은 거의 이런 비디오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극히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교회나 이런 데에서 쓰시는 분들은, 결혼식이나 이런 쪽에 쓰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 카메라 한두 대씩은 다 가지고 플러스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빌라이저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비디오 카메라를 많이 썼다. 비디오는 비디오, 카메라는 카메라. 그러다 보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최근에 와서는 어때요? 저게 거의 죽어버리고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만 샀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전문적인 카메라를 사도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퀄리먼이 필요하다. 비디오도. 네. 일단은 스크린 하나 사야죠. 다리 사야죠. 골고루 이렇게 필터 사야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드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들어요. 가지고 다니려면 이게 자꾸 떨리기 때문에 여기다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게. 역시 카메라로 찍으시는 분들도 이 스테빌라이저가 필요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게 아무래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스테빌라이저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으면 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마이크가 필요해요. 네. 자, 마이크를 이렇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스펀지로 이렇게 입혀져 있는데, 고성능 마이크인데, 자, 여기에 가지고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하니까 어때요? 바람 소리가 들어오죠. 자, 바람 소리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영화 촬영할 때 보신 분 있겠지만, 이런 털처럼 생긴 얘의 모자예요. 이게 모자. 이걸 갖다가 마이크에다 써놓으면 끼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소리가 얘가 잡아먹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휘휘 이게 안 잘 축소가 된다. 그런데도 만약에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럴 때는 어때요? 편집 프로그램에 가서 바람 소리를 제거시켜야만이 이게 제거가 된다. 바람 소리가. 자,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털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같은 과의 그런 커버인데, 이것도 마이크 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 소리가 만약에 많이 잡히고 할 때에는 이것을 마이크에다 입혀가지고 쓰면 바람 소리가 낮아진다.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린인데, 카메라 플래시 슈에다가 저렇게 끼워가지고 우리가 큰 스크린으로 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 어디가 어떻게 잡히는지, 컬러감이 어떤지 이걸 볼 수가 있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직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고, 저쪽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도 역시 똑같은 이걸 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퀄리먼을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인사이드에다 레코딩을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기기만 빌려가지고 독단적으로 이퀄리먼을 녹음한다 할 때에는 예전에는 여러 컴퍼니가 한 컴퍼니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컴퍼니가 나와 있는데, 쇼군 시리즈 요런 스타일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레코딩을 이 자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빌려서 들어온 걸 갖다가 바로 이 직접 스크린에서 녹음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쇼군 시리즈가 있는데, 약 1000불, 좋은 것은 뭐 2000불도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500불 이상에서 1000불 정도를 줘야만이 그래도 질 좋게 레코딩이 고화질로 해서 레코딩이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비디오 이제 이퀄먼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비디오를 찍으려면 이렇게 많은 이퀄먼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카메라 트루피드 다리도 있죠. 배터리 있지. 마이크 사야지. 플래시 사야지. 달리 하나 있어야지. 헤드폰 있어야지. 또 이거 리더 디렉터 있어야지.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지. 방금 얘기했던 게 직접적으로 이제 레코딩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 기반을 가진 HDMI 케이블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이 기계가 레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는 그냥 자체적으로 레코딩을 하지만 얘를 갖다 껴놓으면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면 이 기계를 빌려서 이 안으로 레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자체적으로 보면서 레코딩을 직접적으로 시켜준다. 그 대신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이어리스 마이크. 이제 직접적으로 고화질로해서 이게 잡는다고는 치나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뭐 강사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멀리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게 레코딩을 할 때에는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벨트에다 차고 아니면 앞에다 놓고 마이크 같이 놓던가 아니면 마이크를 차고 뒤에 허리에다 차던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코딩을 직접 받아들여서 채널로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에도 이제 비디오 카메라에도 이렇게 이제 16기가냐 50기가 뭐 몇 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플래시 드라이버가 있는데 메모리 카드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디오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를 거기다 넣고 그 용량 1시간 여러분들이 반 정도 1시간 2시간 이 정도 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테이프 한 개를 녹음할 때 우리가 보통 60분을 녹음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천천히 돌려가면서 또 세팅을 해 놓으면은 한 150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결혼식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걸 보면 보통 1시간 반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1시간 40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그걸 자꾸 바꿔야 되는데 요즘 비디오 카메라 이 소니나 이런 것을 보면은 슬롯이 이 작은 거 슬롯을 두 개 A, B로 끼게 돼 있어요. A가 끝나면 B로 그냥 바로바로 거기서 레코딩을 할 수 있게. 근데 예전 카메라를 가진 사람, 테이프로 하는 사람들, 하드 드라이버로 직접 이걸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테이프를 중간에 가서 바꿔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 왜? 메모리로 대용량으로 이렇게 레코딩을 해가지고 바로 쓰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테이프를 간다든가 이런 적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거 빼가지고 컴퓨터에다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저거 하지. 예전처럼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바꿔가면서 레코딩을 하고 저기에서 다시 인코딩 시켜가지고 컴퓨터로 끄집어 올려면 또 2시간 찍었으면 2시간이 와야 되고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근데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갖다 꽂아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빨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메모리 카드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늦어요 또. 근데 요즘은 이렇게 넣는 것도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코딩을 해가지고 일단은 쓰는데 이 많은 보통 우리가 일반 비디오 카메라를 이렇게 사가지고 쓰신다고 치면은 보통 이 비디오가 아무리 못 쳐도 2,500불에서 뭐 그 위로는 많은데 최저로 준다고 해도 2,500불 정도는 줘야 돼요. 뭐 1,000 얼마짜리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자 거기에다가 배터리를 이제 하나만 쓸 수가 없으니까 한 두 개 정도 여분을
사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에 거의 50불 꼴. 그리고 마이크 이것도 괜찮은 거 살려고 하면 이게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가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작은 건데 또 큰 사이즈가 있어요. 큰 사이즈 이것도 사는데 한 150불 정도. 달리 뭐 좀 괜찮은 거 산다 그러면은 한 50불, 100불. 그리고 세네이저 거나 소니 거나 뭐 이거 알아서 이제 사시는데 이것도 뭐 50불에서 100불. 그리고 이게 1000불. 컴퓨터 이코이먼 이것 이렇게 하면 비디오 카메라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디오 카메라 플러스 이것을 이코이먼을 기본적으로 가지려면 이것도 돈이 만만찮게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그냥 핸드폰으로 레코딩을 해도 돼요. 그래서 각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 쓰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화각과 구도는 알고 찍는 것, 사진도 역시 일반이죠. 알고 행하는 거나 모르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도 모르고 찍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찍어야겠어요? 제가 역시 사진관에서 매번 그걸 얘기하잖아요. 알고 찍는 사람은 자기만의 개성이나 창조를 위해서 찍는 것을 그렇게 행하면 이해가 되지만 모르고 찍으면 그냥 대충 자기가 찍는 것을 그 행위 자체를 남의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찍으면 자기의 창조성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자기의 창조성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보면 남의 거 저 사람 저렇게 찍으니까 괜찮네 나도 또 저 사람 저러네 하면 결국에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찍더라도 자기가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나만의 창조성을 가지고 찍어야지 남의 것을 갖다가 자꾸 그걸 카피해서 쓰려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서 자꾸 여러분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창조를 해서 찍어야 비디오나 카메라, 사진이나 굉장히 빨리 늘고 자기만의 색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또한 화각이나 구도를 알고 찍으면 어떤다? 아름다움을 더욱 증대시키거나 강조나 의미와 그 분위기 등을 증대시키며 보는 사람의 시청자, 그러니까 보는 사람, 그 내가 찍은 것을 보는 사람의 눈을 더욱더 즐겁게 선사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카피를 해가지고 찍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봤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여러분이 찍으면 그거나 뭐가 다른데? 창조성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전에 누가 찍은 걸 보니까 똑같은데 이 사람도 뭐 처음에 볼 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자꾸 딴 사람들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그 창조 개념을 가지고 연출을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더욱더 즐겁게 해줘야지. 맨날 똑같은 거 그거 하나 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찍으면 거의 똑같다. 단 여러분이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가서 비디오를 찍어달라고 해서 찍을 때는 똑같아요. 그게 뭐 횟수를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식이나 이런 거 하면 그것은 정해진 룰에 따라 가지고 찍는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찍었던 지금 찍었던 거의 거기서 똑같다. 왜? 그 시간마다 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단지 사람만 바뀔 뿐이지. 자, 그러면 예전에는 뒤에서 찍었으면 조금 앞으로 가서 클로즈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변화를 주는 것 뿐이지 거의 그 행위 10년 전의 행위나 지금 행위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의 눈이 보는 세상과 렌즈로 보는 세상의 차이는 어때?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을 이렇게 보는 것과 렌즈 속으로 해서 보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다? 화각과 구도다. 왜?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화각을 어떻게 넓게 잡을까 아니면 작게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커버를 시킬까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비디오나 사진을 만든다. 자, 영상 화각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영상 화각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와이드샷이 있고 미드렌즈 샷이 있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샷이 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말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지만 클로즈업은 뭐 극대감을 느끼게 하거나 할 때에 바로 가까이서 잡아가지고 긴장감을 조성하게 만든 이렇게 클로즈업, 머리만 나오는 클로즈업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렌즈 샷이 있는데 미드렌즈는 인물 위주의 화각이에요. 인물 위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 위주로 해서 찍는 샷이 뭐 영화 스노우 플레이 이런 거 볼 때 그냥 인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직접 전경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넣고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치킨 먹을 때 반반 인물 반 경치 반 해가지고 반반. 여기는 지금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는 극대감을 느끼기 위한 거니까 결국에 얼굴만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더욱더 극대감을 느낄 때는 더 자르겠죠. 눈 주위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런 데를 갖다가 극대감 있게 요 정도를 잡아가지고 더욱더 극대감 있는 그러한 영상이 잡힌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와이드샷. 그러니까 풍경용 초광각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사진을 잡기 위해서 야외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이런데 영상 특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면 산에 가가지고 뭐 교회 영상을 찍는다든가 나중에 뭐 또 여러분들이 선교사나 아니면 이런 것을 나가서 멋있는 교회에 그 노래를 집어넣고 음악을 넣고 영상을 만들 때도 거의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대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와이드샷은 풍경용 초광각이고 미드렌즈 샷은 인물 위주의 화각이고 클로즈업 샷은 머리 나오는 화각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영상을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정의다. 자, 자세히 한번 나눠보자. 우리가 이제 그걸 세 가지를 갖다가 자세히 이제 나눠보니까 첫 번째 익스트림 와이드라고 해가지고 주로 우리가 어디를 촬영을 한다? 풍경을 촬영할 때 제일 위에 이런 방법을 써요. 산타모니카 비치를 가가지고 멀리 있는 이렇게 경치를 할 때는 줌 아웃을 해가지고 풍경을 직접 화각이 그래야 넓어지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익스트림 와이드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롱샷이라고 얘기하는 요런 구도 사람도 어느 정도 나오고 경치도 이렇게 넣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러한 화각을 롱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풀샷 사람 머리에서 발까지 이렇게 훌로 잡아주는 게 우리가 풀샷이다. 예,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 경치도 나오겠죠. 예,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풀샷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미드롱 샷 하는데 미디움 롱 이것은
머리에서부터 헤드샷에서부터 무릎까지. 예? 헤드샷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찍는 것을 우리가 미디움 롱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화각이. 자, 다음 카우보이 샷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요 골반에서부터 머리까지 지금 보통 허리 약간 밑에를 잡아주죠.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카우보이 샷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골반에 총이 보이는 화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카우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허리부터 상체만 나오는 부분 여기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적으로 연속극 같은 데를 보면은 여기 미디움 샷을 많이 사용을 해요. 미디움 샷을 갖다가 풀 샷을 갖다가 미디움 샷으로 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때는 거기다가 뭐 누구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고 이제 더 가까이 찍으려면 이제 여기로 미디움 클로즈업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미디움 샷 잡았다가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거를 얘기를 한다든가 할 때에 많이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미디움 샷은 허리부터 상체, 머리까지 나오는 화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 미디움 클로즈업 샷은 가슴 부분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목에서부터 머리까지는 우리가 클로즈업 샷이라고 한다.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영상 자른 저 사진만 보더라도 대충 아실 거예요. 이 전에 거 이렇게 보면 점점 작아지고 자세히 나눠보니까 익스트림 와이드는 완전히 멀리 있는 전경을 찍는 거고 반대로 그것을 갖다가 하니까 클로즈업 샷은 얼굴을 갖다가 찍는 게 클로즈업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초컬하게 가지고 머리만 나오는 화각이 있어요. 아까 거보다 더. 아까는 요 정도는 나왔지만 이제 이 턱 정도에서부터 머리만 딸랑 이렇게 나오는 초컬.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있는데 여기는 얼굴만 완전히 뭐 위로 자르든 아래로 자르든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나오는 샷.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눈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극대감을 느낄 때 누가 막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장군한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막 땀이 막 쏟아진다. 그럴 때 그걸 갖다가 고고 할 때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게 요런 스타일로 찍으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 막 극대감이 느껴지죠. 적군이 쳐들어온다. 요런 식으로 찍을 때에 극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찍을 때에는 이렇게 매크로 샷을 쓴다. 네. 이러한 화각에 따라서 촬영돼서 영상의 분위기와 느낌이 우리한테 전달을 시켜준다. 이렇게 찍으면. 네. 자, 이것을 찍으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특정 장소에 포괄적인 느낌을 준다. 첫 번째. 네. 그게 바로 와이드샷이다. 두 번째, 물건이나 인물에 대한 특정 대상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대상을 부각시키는 미드레인지 샷. 세 번째, 디테일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클로즈업 샷.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찍을 때에는 클로즈업 샷. 즉 물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이 무엇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런 거 상품성이 있는 거 이런 것을 더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쇼핑몰 그 뭐 비디오 찍어가지고 물건 파는데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걸 많이 쓰겠죠. 네? 쇼핑몰을 상품 파는 그런 곳 거기에서는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클로즈업 샷이 많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물건에 대한 것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뭐 이런 리모트 컨트롤이나 뭐 마우스 같은 것을 저거 할 때는 멀리서 잡겠어요? 가까이 클로즈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해서 강조를 해가지고 좋게 시청자들한테 가야 그걸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 때에 클로즈업 샷을 쓴다. 자, 영화에서 나올 때는 사람의 주름이나 상처나 이런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전달을 하는 때 그런 디테일한 클로즈업 샷을 쓴다.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거 기본적인 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본 세 가지 분류를 해본 촬영의 화각이다. 화각마다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16mm로 찍었을 때에는 첫 번째 이게 16mm의 화각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자, 20mm로 줬더니 이런 정도 커졌죠? 준비됐으니까. 자, 24mm 조금 더 커졌죠? 35mm 50mm 70mm 85mm 120mm 200mm 어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뒤쪽의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됐죠. 자꾸 줌으로 갈 때 저쪽에 16mm일 때는 어때요? 뒤쪽 배경이 아무 이상 없이 반반 이렇게 잘 찍혔어요. 자, 20mm로 올라가서 보니까 어때요? 뒷 배경이 아웃포커싱기가 약간 생기기 시작해요. 자, 24mm 찍었더니 더욱더 많아져요. 자, 35mm로 찍었을 때는 어때요? 인물은 깨끗이 나오되 줌이 더 돼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완전히 뭉그러지기 시작했다. 자, 50mm로 찍었더니 완전히 아웃포커싱이 돼 있고 그 이상의 걸로 올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아웃포커싱이 딱 되더라. 네. 이렇게 변한다. 자, 지금 이렇게 16mm와 500mm, 16mm하고 500mm하고 이제 비교를 했고 이쪽 아래쪽은 16mm하고 70mm를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16mm와 70mm. 자, 인물을 당겨가지고 찍으니까 깨끗이 더 잘 나왔네. 네. 자, 이렇게 비교된 사진을 보면 와이드샷은 배경과 피사체가 같이 나오며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 이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 자, 그러나 50mm에서 85mm의 화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보여요. 그죠? 근데 인물한테 집중하게 만들어. 그래서 인터뷰할 때 이런 데에 많이 쓴다 이걸. 네. 아시겠죠? 자,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얼굴이 평평해지고 또 넓어 보이고 배경이 압축돼서 아웃포커싱이 흐려지는 그런 아웃포커싱이 잘 보이죠. 자, 여기에 화각에서 16mm일 때, 자,
이쪽에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찍을 때 16mm 화각일 때의 이 차이와 광각 화각일 때는 이렇게 와이드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웠고 배경은 멀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35mm 관광렌즈를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관광렌즈는 사람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나오는 대신에 어때요? 이 와이드기가 있으면서 뒤 배경은 멀리 간다. 사진 할 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0mm일 때는 뒷배경이 가까이 붙지만은 35mm는 더 멀리 간다겠어, 배경이. 틀림없이. 네. 바로 여기에서도 그 얘기예요. 이렇게 찍으니까 광각의 화각은 거리가 가까웠고 배경은 멀리 가더라. 네. 광각일 때. 실물일 때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망원일 때 사람이 여기 서 있고 카메라가 여기 있고 해가지고 뒤쪽 배경을 보니까 압축이 돼가지고 뭉개지더라. 거의 100% 아웃포커싱이더라.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16mm와 이게 200mm와 차이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껴야 하냐면 여러분이 보신 경우처럼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비디오 카메라도 이렇게 달라지더라. 차이가 아주 크더라. 이것도. 그래서 화각을 알고 구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된다. 여기도. 네. 그래서 카메라의 렌즈나 그 카메라 우리가 보통 20주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렌즈에 대해서는 대충은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찍을 때도 비디오가 렌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엄청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카메라나 비디오나 거의 똑같다. 기기는 단지 한 프레임과 한 프레임이 계속 연장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비디오일 때와 거의 스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각을 알고 구도를 이렇게 잡고 촬영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만의 좋은 작품이 탄생이 된다. 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16mm를 활용해서 다이나믹한 화면을 만드는 방법. 자, 광각이라고 움직임이 작아 보인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자. 자, 16mm는 우리가 어디 쪽이에요? 물고기 눈처럼 튀어나왔다 해서 우리가 어안렌즈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16mm, 35mm 아래로 자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왜곡이 생기죠. 왜곡이. 약간 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긴데 이 왜곡을 활용을 해서 공간 능력을 활용하자. 네, 공간 능력만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 팁은 아래쪽에서 위로 찍어야 좋다.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진 구도 때 위압감을 준다겠죠. 위압감.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설교하는 이런 거 찍을 때 연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보통 아래쪽에서 위로 찍어주는 거. 네. 그래야 인물이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효과. 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찍는다. 자, 또한 인물의 다리 부분이나 몸의 길이 부분을 길게 표현이 되고 장면이 다이나믹하게 묘사가 된다. 또 물체를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빨리 움직이는 효과. 자, 우리가 100mm가 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을 때 쫙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뭐 별 저거가 없는데, 여기에서 16mm 어안렌즈를 달고 싹 이렇게 갔더니 엄청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쫙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16mm 같이 똑같은 스피드로 갔는데 엄청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거 움직이질 않는데, 이 도로 같은 거 옐로 라인을 딱 중앙 분리선을 찍었을 때도 이렇게 쫙 찍고 갔는데 16mm는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이고, 100mm 이상 넘는 것은 그냥 천천히 가는 이렇게 스피드가 느껴지더라, 그 얘기예요 결국에. 자,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어떻게 16mm로 찍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변하는지. 자,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16mm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16mm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는다. 예. 자, 클로즈업 샷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우리가 극대화를 한번 시켜보자. 예. 그러니까 장애물을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장애물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좀 이렇게 봐가지고 움직여 놔가지고 연출을 시키라겠죠. 활용을 해라. 여기서도 똑같아요. 움직임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화각의 차이입니다. 카메라를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현상을 그 공간 능력에 그게 더욱 생동감 있는 화면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저 그런 것을 굉장히 이뻐 보이게 찍는 방법을.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어디를 방문을 해서 보면 별로인 것 같아. 별로야 그냥. 근데 그런 곳을 더욱더 멋있고 생동감 있게 한번 찍는 그냥 트릭 방법이죠. 가짜로 그냥. 일단 이쁜 것만 클로즈업으로 찍고 눈을 분산시키기 위해 화면 속에 대상물을 넣는다. 개나 그 밖에 닭이나 그런 동물을 딱 넣고, 또는 식물, 꽃, 사람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의 눈에 시선을 뺏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F값이 4가 넘는 렌즈, 그러니까 줌인을 해서 찍으면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찍으면은 일단은 아웃포커싱이 됐기 때문에 주변부는 어때요? 뭉그러지니까 그건 잘 못 보고 이쁜 것만 딱딱 찍어. 그러다가 동물 같은 거 딱 집어넣으면 그러고 지나가기 때문에 딴 것을 못 보는 거지. 지저분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시켜서 찍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이드샷 클로즈업 촬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그걸 배우면 뭐예요? 시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집에 가지고 있는 중형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카메라 그냥 놔두지 말고 켜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뭐 없는 분들은 핸드폰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공간 능력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을 해보는 거, 극대감을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는 거구나, 전체를 자르는 게 아니었었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야만이 화각과 구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월등하게 알고 증대가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꾸 찍다 보면 프로가 되는 거지. 아마추어가 프로로 가는 길은 험난해요.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짜증나 하고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고 자꾸 손에 익숙하게 찍어보는 게 좋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영상의 이제 또 구도인데, 이 구도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웠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렇게 깊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구도가 꼭 필요하다. 예. 자, 영상의 구도는 다음과 같다고 보면 된다. 사진 강의에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진은 멈춤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고, 영상은 하나의 사진을 프레임에다가 여러 개로 연결된 것을 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그냥 우리가 정식적인 구도가 아님을 명심을 해라.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찍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된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3x3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여기에서도 거의 3분할법 거의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3분할법. 그리고 6x4. 지금 이렇게 나무를 우리가 봤을 때 수평과 수직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는데, 3분할법은 사진이나 비디오나 거의 똑같아요. 단지 나누는 것만 조금 사진에서도 똑같이 나누는데, 100개로 나누든 1000개로 나누든 이 3분할법, 황금분할법은 이건 별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잘 적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2분의 1 분할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었나, 3분할 격자구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냥. 자, 여기에서 3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딱 찍었을 때 한번 봐봐요. 경치를 어떻게 잡고 어디에다 했는지. 자, 그 아래에 딱 보니까 어디에다 줬어요? 중간에 라인을 나무 딱 여기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도 맞고 수직도 맞고, 여기도 6x4를 했을 때 딱 여기 담에다가 딱 갖다가 앞쪽에 코스모스 있는 쪽은 쫙 앞쪽에다 놓고 나무를 갖다 저기다 놓으니까 이런 구도가 딱 됐죠. 그 아래를 똑같은 나무에다가 6x4로 해가지고 하니까 여기서도 수평과 수직이 딱 맞으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중심을 뒀다는 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컴포지션의 기본 대상은 눈길을 끌게 이렇게 대상을 눈길을 끌게 잡아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뭘 눈길을 끌게 잡을 것이냐. 이것은 나무도 나무지만 앞에 핀 코스모스가 있잖아. 코스모스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찍어놨잖아. 그러니까 그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기본 대상은 거기에 대한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줄 거냐, 그걸 한 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반분할 구도에서 좌우로에서 반절을 딱 잘랐어요. 네? 반구도. 여기는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찍고, 여기는 지금 반분할 구도로 해가지고 딱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좌우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중앙에 물체가 있으면은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찍으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다 딱 놓고. 아시겠죠? 자, 광각의 예인데 배경이 이렇게 놓고 보면 광각은 어때요? 화각이 굉장히 좋으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겠지. 그리고 배경은 멀리 간다. 광각은. 자, 여기서도 어때요? 광각으로 찍어보니까 화각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배경은 멀리가 있어요. 사람은 여기 있고. 이게 광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광각으로 찍으면 공간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망원으로 찍어보니까 어때요? 배경이 가까이에 와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됐다? 뭉개졌다. 완전히 까다 뭉개져가지고 아웃포커싱 너무 잘 되니까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전에 것을 보면 어때요? 확실히 보이잖아. 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디에서도 똑같아요. 사진에서도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화각이 굉장히 좁고 배경이 어떻게 된다? 아웃포커싱이 돼가지고 배경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누누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거 뭐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찍은 걸 봐봐요. 지금 도시를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도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중심점에다 두고 찍고 여기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니까 도시의 그런 저거를 잘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광각이 훨씬 넓어 보이니까 도시나 이런 곳에서 찍을 때 훨씬 유리하다. 줌보다는. 자, 우리가 이 리딩 라인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 들어봤죠? 사진이나 뭐 저거에서 리딩 라인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선을 끌어들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리딩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스타일로 해서 도시를 갖다가 찍었는데 배운 구도를 살짝 벗어나 창의력 있게 찍는 것도 아주 좋다. 그렇다고 많이 벗어나는 건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구도를 약간씩 벗어나면서 찍어보는 것도 좋다. 자, 3x3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좋은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찍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반구도 3분할법도 딱딱 이렇게 잘라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해봐야
이런 것을 느끼지 절대 그냥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한 번, 100번 들어도 필요 없어요. 한 번 해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느껴야 그게 머릿속에 있지. 나중에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실제로 그걸 응용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꼭지점 리딩 라인 이렇네. 도로에서도 찍을 때 정확하게 리딩 라인 맞춰가지고 하니까 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절대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약간은 구도를 약간씩은 변경을 해도 되지만은 너무 많이 치우쳐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알고 나가지고 그 구도를 갖다가 망각하고 찍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어때요? 처음부터 몰라가지고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습관이 들으면 아주 원위치로 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찍고 카메라에 장롱에다만 꼭 이렇게 장롱이나 가방 속에만 넣어가지고 옷장에다 넣어놓지 말고 끄집어내서 호흡 불어가면서 렌즈도 닦고 해가지고 자꾸 습득을 하고 동네 나가서 파게 가서도 찍어보고 해가지고 시간은 없겠지만 아니면 밖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고 하면 여러분 사진 그래도 금방 많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